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체내 림프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 림프군은 내가 살린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만병의 시작이 바로 림프관과 림프절, 림프동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늙고 병들지 아니하려면 림프액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쉽게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동맥모세혈관, 정맥모세혈관 이 사이에 수많은 림프관들이 있죠. 여기에 체내 모든 노폐물을 가져와서 림프절에서 여과 정수한 다음 다시 정맥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한계에 지나치면 이런 농백혈, 림프, 염증의 고름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 105번째 이야기는 늙고 병들지 아니하는 림프액 다스리기, 즉 체내 염증 빼기로 최고의 건강법을 찾아 나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림프액의 문제와 농백혈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체가 왜 병에 걸리는지, 질병 원인 발생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모기에 물려도 이렇게 염증이 생기죠. 빛을 너무 갑자기 봐도 시각경기하고 주사경기, 먹은 음식경기, 교통사고경기, 추락경기, 화재경기, 그 다음 흉물경기, 구타경기. 그래서 이 환경적인 충격은 무수히 많습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무조건 그 순간 이후부터 모체내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염증들이 림프관을 따라서 림프절에서 여과를 하죠. 여과 정수한 다음 다시 정맥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게 한계에 지나치면은 간이나 신장에서 아무리 정화를 하여도 다시 동맥으로 염증이 타고 들어가서 내 몸의 가장 안 좋은 부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부위가 이렇게 차가워지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골수에서 건강한 피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가볍게 감기, 기를 여는 감기부터 해서 탈모, 수족변형, 손에 털이 나고 홍반점 생기고 지적도 생기고 간질도 생기고 지체장애도 생기고 뇌졸중도 생기고 장애우도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든 만병의 주범인데, 이게 바로 림프액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이러한 환경적인 충격으로 백혈구와 림프가 그 충격과 싸우다 죽어서 자폭해서 염증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염증을 자꾸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사인 염증으로 몸 하나의 염증 하치장을 만듭니다. 그게 대소변에 빠지지 못하면 심장에서 먼 쪽에 내 몸의 혈관이 막힌 부위에 염증의 하치장, 서이장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 염증이 모인 곳이 바로 질병이 됩니다. 염증이 간에 모이면 간염이 되고, 머리에 모였으니까 지체장애, 장애우, 틱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옵니다. 네 번째, 염증이 있는 곳이 바로 적혈과 사여 어적혈, 세포까지 못 살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되면 기를 여는, 그래서 옛날부터 곧부는 남도 안 준다죠. 감기가 걸리면 체온이 38.5도에 39도까지 오르면 이때 뭐냐? 암이 사라지는데, 우리는 감기 걸리면 바로 약을 먹죠. 그러니까 또 약을 이기기 위해서 백혈구하고 또 림프가 싸워서 또 염증을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악성 종양이 되고 머리에 가서 지체장애나 간질, 장애가 양산되고 또 혹은 암 환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병의 99%는 고장난 림프액이 질병을 만듭니다.
자, 첫 번째, 투명한 피라 불리는 림프액은 림프계에 흐르는 알칼리성을 띤 황색 액체인데 이게 문제가 되면 모든 질병이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이 속에는 백혈구와 림프구는 인체 면역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것들은 적과 싸우다 죽으면 바로 자폭해서 함께 녹아버리죠. 그게 염증이 되고 고름이 되어 쌓이게 되는데 이게 만병의 주범이 됩니다. 세 번째, 이 림프액은 혈장과 비슷하지만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 바로 림프절, 림프동이죠. 림프절이며 림프절에서 회수된 혈장을 한 번 더 여과한 상태라고 하지만 그 한계를 지나치면 그 염증이 농백혈이 정맥을 타와서 다시 심장으로 가서 온몸에 돌다가 내 몸에서 가장 혈류가 느린 부위, 이런 부위에 염증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림프액 속에는 체내 세포의 노폐물 제거하는 게 바로 림프절이죠. 그 다음 혈장으로 영양분을 또 공급하기도 하고 백혈구와 림프액 등 면역을 높이는 기능도 역시 하죠.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 외부 침입자가 오면은 물리쳐냅니다. 또 암세포 이런 것도 거두고 물리쳐내기도 하죠. 이 중 질병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내 노폐물 때문입니다. 체내 노폐물.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유리지방산, 염분, 죽은 세포, 요산, 젖산, 죽은 림프구, 죽은 백혈구, 죽은 바이러스, 죽은 세균 등이 바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 이 림프액을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호흡밖에 없습니다. 호흡을 할 때 림프가 가장 잘 움직이는데 이때 비흡구배호흡, 즉 코로 숨을 들이쉬 입으로 후 길게 내쉬면 림프액의 순환 활동이 증가됩니다. 이때 보통 호흡보다 심호흡, 호흡을 깊게 할수록 림프구가 더 잘 돌아갑니다. 따라서 숨을 입으로 반드시 내쉴 때 림프구, 림프질이 활성화, 더 살아나고 기운 생동하게 됩니다. 세 번째, 림프와 림프절의 역할. 자, 이 림프액 속에 세포가 서운한 노폐물, 죽은 노후세포도 들어가고 바이러스하고 싸운 고름도 들어가고 이런 것이 모이죠. 혈전, 림프액이 모입니다. 첫 번째, 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파괴세포 등 노폐물을 치우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와 림프절이죠. 두 번째, 피부가 붓거나 열이 나게 되면 아픈 것을 낫게 해줍니다. 막 열나고 막 그러면 그 열나고 아픈 곳에 생긴 염증을 여과하고 걸러주니까 낫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 체내에 발생하는 고름, 농백혈이나 유입된 이물질이 혈관에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방어하는 그런막 역할도 합니다. 네 번째, 체내 독성물질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청소부이자 오염된 혈장의 정수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에 노폐물, 염증이 여기서 여과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정맥을 보내는데 이게 한계에 넘치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또 림프절 이상은 암세포가 지나가는 혈류의 정류장 역할을 합니다. 이상세포, 암세포 여기서 걸르는데 제대로 여과해서 다 사멸시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암이 또 정식할 수도 있겠죠. 여섯 번째, 림프절은 보통 가장 큰 것이 바로 겨드랑이, 쇄골, 팔꿈치, 무릎, 오금, 엉덩이, 대퇴부, 사타구니
뭐 위장대동맥, 폐문, 복부, 비장, 창자까지 우리 몸에 골고루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림프동, 림프절입니다. 이 림프절 이상 부위는 먼저 그 부위가 땀이 먼저 납니다. 심해지면 거기 서서히 털이 굵어지고 검해지죠. 또 그 부위 피부가 검게 변하기도 하고 심하면 그 부위 사타구니나 겨드랑이에서 악취가 막 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냐? 방법 없어요. 8번째. 체내 염증만 빼내면 림프관, 림프절의 거름망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번째. 혈전, 어혈이 생기는 이유와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 사이를 떠도는 죽은 세포와 백혈구의 염증 등 노폐물은 림프절에서 여과, 정수 처리한 후 정맥으로 회수하여 신장, 간을 거치면서 순환이 됩니다. 2번째, 이 피 속에 염증이 과다하여 림프동의 정화 한계를 초과하게 되면 잉여 노폐물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틱도 되고 머리에 가면 지체장애 혹은 공황장애를 만들게 됩니다. 3번째, 동맥혈관 속에 염증이 많은 만큼 결국은 뭐냐? 일정하죠. 피는. 그러니까 적혈구 수치가 낮아지니까 적혈구 수치가 낮으니까 산소를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힘이 빠지고 기운이 쇠락하고 동맥의 염증들은 또 혈류가 느린 장기나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이나 발끝으로 염증의 하치장을 자꾸자꾸 크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결국 거기는 뭐냐? 피가 이렇게 굳어서 꼼짝달싹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되면 세포가 살 수도 없고 암도 만들어집니다. 4번째, 따라서 자신의 혈류가 피의 흐름이 가장 느린 곳에 이 적혈구와 연전 사이고 혈관까지 죽게 되고 여기서 미처 사용하지 못한 적혈구의 활성산소가 자기 세포를 공격해서 이상세포를 만드는 암세포를 만들게 됩니다. 5번째, 림프절이 있는 누적된 염증 주위는 땀이 나고 털이 굵어지며 주위 세포가 수면세포에서 휴면세포,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6번째, 특히 림프절이 가장 크고 많은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에서 땀이 많이 나고 혹은 심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나는 림프구 이상으로 체내 노폐물이 피부로 똥오줌이 나오는 것이므로 반드시 염증 빼기 혈류 손따기를 해줘야만 더 이상 큰 병으로 진전되지 않습니다. 5번째, 염증은 혈류가 막힌 곳에 쌓여 질병이 됩니다. 가볍게는 감기 몸살이 시작해서 이렇게 염증이 이렇게 돼서 종양까지 가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유전된 위치에 염증이 모이게 됩니다. 2번째, 예를 들면 폐가 나쁜 가족이라면 자녀도 폐에 염증이 가장 먼저 쌓이기 시작합니다. 3번째, 따라서 부모가 어릴 때 오줌을 쌌으면 아이도 오줌을 싸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관절염이다, 관절이 자주 아프다, 그럼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전됩니다. 피를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 윗대의 부모, 선친이 가졌던 그대로 유전됩니다. 부모가 되물이면 자식도 그대 아니면 그 다음 때 반드시 대머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저혈이 모이죠. 혈류가 느리거나 막힌 곳에는 염증의 하치장이 만들어지고 적혈구가 쌓여 혈전이 쌓여 질병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지게 됩니다. 가볍게는 기를 여는 감기를 시작으로 꽃갈로 알레르기가 생긴다, 아토피 피부염이 생긴다, 부스염이 생긴다, 여름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결국 뭐냐, 머리에 있으면 지체장애, 악성종양, 암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6번째, 이 림프구 이상의 6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환경적인 충격이 오게 되면은 몸에 이런 염증이 만들어지고, 염증이 만들어진 곳에는 이렇게 피가 굳어서 모세혈관을 다 막아버립니다. 자,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매일 3,000개에서 1만 개 정도 이상세포, 즉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상세포들을 백혈구, 대식세포, 킬러세포들이 등이 가서 다 잡아서 분해하기 때문에, 먹어치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균 작용에 의해 같이 녹아 자폭해 버리기 때문인데 문제는 림프구에 이게 과다하면 쌓인다는 것입니다. 림프구 질병의 6대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가장 주된 원인이 인체에 대한 환경적인 충격이 가해졌는데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병이 됩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나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니까 감염되는 거죠. 내 면역기능이 뛰어나면 이겨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참고로 저희 가족들은 백신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자, 바이러스, 세균, 진균, 미생물, 기생충 이런 것들이 바로 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죠. 두 번째, 인체가 이겨내지 못하는 환경적인 충격이 있습니다. 소리, 나는 100데시벨밖에 소리를 듣지 않는데 갑자기 1000데시벨 소리를 듣다 그러면 청각경기를 해요. 그럼 기주에 그 경기된 죽은 세포를 고치기 위해서 염증이 많이 만들어져서 나중에 젊을 때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명이 되고 있는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소리, 온도, 바람, 습도, 빛, 운동, 항생제, 해열제, 스트레스를 받아도 한계 이상이 되면 그 충격으로 몸에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물리적인 손상입니다. 이물질, 열, 화상 입었다, 전기 충격을 받았다, 자외선, 적외선, 물리적 충격에 의한 것, 혹은 외상, 교통사고 당해가 타박상 입었다, 구타당했다, 과잉 노래했다, 역시 체내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물리, 화학적인 현상, 염산에 노출되었다, 수산나트륨, 혹은 독버섯, 전갈, 독사, 혹은 벌에 쏘였다, 체내 독소가 유입되어도 기하급수적으로 염증이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혈전이 생겨서 동맥의 피가 막힌 조직, 즉 정맥 혈류가 정체되어서 거기에 핏덩어리가 모이죠. 이 피가 잘 안 통하니 결국 뭐냐? 추운 겨울이 되면 동상이 걸립니다. 동상이 걸리는 이유는 뭐가? 핏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주위가 동상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면역기능 장애. 혈중에 염증지수가 높아서 면역기능이 떨어지는 상태이면은 거기는 세포가 파괴되어 나타난 염증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 작게는 꽃가루 알레르기에서 지체장애, 전응아, 장애호, 관절염, 습진, 무좀, 암, 종양 등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 몸의 쓰레기통이 바로 림프절이에요. 쓰레기통. 쓰레기통을 한 번씩 비워야 되겠죠. 그 비우고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혈류순탁입니다. 이게 림프절인데 염증의 쓰레기장에 이상세포들이 점차 모여 림프절이 비대해지면 종양이 됩니다. 이 종양은 대시세포 등이 다 죽이지 못하고 빠르게 정식해서 이상세포들의 덩어리가 모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는 그 장기 또는 그 장소에 이름을 붙여서 무슨 종양, 무슨 암이라고 호칭하게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손에 나타나는 질병과 림프절을 살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염증 고름이 머리에 모이면 지체장애, 대뇌장애, 장애우가 되고, 목에 모이면 경추장애가 오게 되고, 그 다음 발에 모이면 무좀도 생기고, 발 관절 장애가 오고, 코에 오면 후각장애가 생기고, 아랫배가 차고 이러면 불임이 되고, 아이를 못 가지고, 생리장애도 생기고, 그 다음 고관절 엉덩이가 자꾸 커지고, 그 다음 후두, 그 호흡기 장애도 생기고, 갑사성 장애도 생기고, 소화장애도 생기고, 심장, 폐, 시력, 무릎장애, 위장, 경기, 만병이 바로 림프액에 염증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살리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염증의 하치장은 심장에서 가장 먼 쪽으로 보내기 때문에 우선 손발을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손발만 따뜻하면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 손에 염증이 가장 잘 모임으로 혈류손따기를 하여 림프절에 쌓였던 노폐물과 염증을 빼내주면 전신에 막힌 혈류가 뚫려 암은 예방이 되고 걸렸던 암도 저절로 치유, 물리쳐내게 됩니다. 세 번째, 림프액의 순환은 대부분 호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흡은 가급적 입으로 숨을 길게 내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
오장육부와 손끝 발끝을 혈류 움직임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비역구배 호흡입니다. 코로 숨을 대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하면 림프관이 살아납니다. 네 번째, 아니면 적당한 운동하세요. 스트레칭하게 되면, 운동이나 스트레칭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몸에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피가 빨리 움직이죠. 또 체온이 막 올라가니까 결국 뭐냐, 막힌 모세혈관이나 림프가 살아나죠. 즉 느린 부위의 혈류가 순환이 잘 됩니다. 운동, 스트레칭 적당히 해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먹는 겁니다. 고지방 음식, 유리지방산을 만들어서 림프관을 전부 못 살게 만듭니다. 가공식품 등 유리지방산을 만드는 음식을 줄이고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면 림프절이 살아납니다. 그 소식, 담백한 음식을 소식에 림프절을 살리는 섭생법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당한 휴식을 해야 합니다. 너무 과하면 과한 만큼 그 노폐물이 체내에 많이 쌓이죠. 그래서 충분한 적당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 혈중 염증 지수를 낮춰 림프절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특히 어린이들이 지체장애,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릴 때 림프구를 살리는 손따기를 해서 내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자, 여덟 번째, 기본 손따기로 체내 염증을 제거하여 늙고 병들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림프를 살리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본 기본 손따기로 양손을 모두 따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막힌 혈류, 전신에 혈류를 주는 딸점입니다. 자, 다사, 위장주의, 나사, 폐주의, 호흡입니다. 라사, 간과 팔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가, 발로 피를 쫙 내려주는 거예요. 마, 머리와 갑상선, 목을 살려서 기관을 살려줍니다. 요 다섯 가지밖에, 다섯 군 되면 찌르면 만병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손을 땄으면 10분 후 반대편 발목을 돌려보고 팔이 잘 돌아가는지, 움직임이 편한지, 숨이 깊게 쫙 들어가는지, 혹은 눈이 맑아졌는지, 머리가 시원한지, 목이 편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오감을 살려야 됩니다. 다 이렇게 한다면 내 스스로 그동안 내가 만든 질병으로 실종된 오감, 감각을 살려내야만 혈류 손따기의 위력이 더 세집니다. 내 병신되고 내 감각을 내가 살리면 누가 살려줄 방법이 없어요. 따기 위해서는 달라진 것 반드시 찾아보세요. 여기저기 수없이 나타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다쳐주시면 머리가 시원하고 밝아짐도 편하고, 이때부터 뭐냐, 서서히 적혈구 수치가 높아지니까 결국 면역력이 높아지고 결국은 림프구도 살아나서 건강을 찾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인체 내에 있는 림프제의 염증을 빼내는 세계 유일한 인슐린입니다. 편이 잘 들어서 건강한 이상을 반드시 찾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들, 세계에서 최고 장애우, 지체장애가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저 아이 때 좀 다스려서 제발 장애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주 살펴볼 이미지입니다.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지금 아이를 가져서 아버지가 너무 행복해하는 장면이죠. 자, 이야기 마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놓으시면 다음 강의를 더 충실하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6번째 이야기는 부인 부부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는 반드시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아이 가지는 것은 아랫배가 차가우면 겨울 눈밭에 실을 뿌려서는 절대 아이가 더 쓰지 않습니다. 뭐 시험관 아이는 별일지에서 돈 수억 쓰고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방법 해보세요. 3개월 혹은 6개월 내면 반드시 아이가 되었습니다.
예, 다음 주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